안녕하십니까. RUTC 원장 구현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15분 동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RUTC만의 기말고사 대비 전략 그리고 개별 학교별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를 요약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네, 기말고사 대비에 대한 모든 궁금한 점들은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다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데스크에 이제 전화가 와서 내신 어떻게 하느냐, 그럼 내신 기간 때도 그래머 스킬, 리딩 스킬을 듣느냐, 그럼 내신 기간 때 시험 직전 주는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있었던 수업이나 하고 있었던 과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럼 그것까지 하면서 내신을 같이 할 수 있느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조금 달라진 RUTC만의 기말고사 대비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이 설명을 통해서도 만약 궁금한 부분이 더 계시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시스템인데요. 일단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원의 그 학교별 전교권 안에 드는 아이들, 뭐 전교권이라 함은 전교 5등 안에 드는 아이들 또는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영어 그런 아이들, 또 전과목 전교 10등 안에 드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일단 먼저 밀착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완벽하게 지문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대비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노트를 보여드릴 건데,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필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과서든 부교재든 프린트든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필기를 해주시는 부분들 또는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신 범위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지문을 어떤 학교는 3개, 어떤 학교는 하나도 시작 안 했고요. 어떤 학교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과서가 됐건 부교재가 됐건 프린트물이 됐건 외부 지문이 됐건 아이들이 스스로 필기한 직접 그 책을 학원에 가지고 와서 담당 선생님이 아이가 수업을 듣는 동안 그 책과 노트를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내신 지문이 만약 30개예요. 그럼 그 30개를 완벽하게 수업을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그 지문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필기를 얼마만큼 했느냐, 그 공부 자세와 그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진정한 질문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질문을 답변을 해줌으로써 어떤 실력이 쌓일 수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중하위권, 상위권 말고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이 책을 가지고 와 또는 프린트를 가지고 와 하면 프린트를 또 잊어버려가지고 친구 거를 빌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교별 담당 선생님에게 철저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 또한 맡은 학교가 있습니다. 총 내신을 맡은 선생님이 6분이십니다. 6분이 학교별로 담당을 맡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학생이 학원에 왔을 때 일단 학교에서 쓰는 책, 부교재, 프린트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아이가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으며 어떻게 필기가 돼 있는지를 관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RUTC만의 노트에다가 완벽한 분석하는 공부를 시킬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권에 드는 아이들, 정말 까탈스럽다고 얘기하는 몇 개 학교들이 있죠. 정말 시험 문제가 너무 별나서 이 학교는 1등급 절대 못한다 라고 하는 학교의 1등급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는지, 사실은 노트가 굉장히 제가 많았는데 지금 갑자기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노트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이가 그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노트에다가 다 옮겨 씁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해준 필기한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옮겨 쓰면서 자기 스스로 복습을 하면서 자기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그래서 지문을 한번 완벽하게 분석하고 나면 그 지문이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문의 토픽,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구문, 그러면 이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한번 써보는 연습, 그래서 그게 그대로 서술형에 출제됐을 때의 쾌감, 이런 것들을 최상위권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보세요. 조금 클로즈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안 보일 것 같긴 해요.
보이네요. 보이네요. 어머니 보이시죠? 네. 이 아이의 내신 노트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전 지문을 철저하게 다 분석돼 있습니다. 단어도 정리돼 있고 연결사, 접속사 다 체크돼 있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 필기해 준 건 따로 색깔을 써가지고 필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여러 장이에요. 제가 한번 넘겨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스로 손으로 쓰면서 완벽하게 지문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학생은 또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전 지문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 학원에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또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한번 클로즈업 해주세요. 잘 봐주세요, 학부모님들. 네, 학생들한테도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에 보면 영어 지문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해석이 붙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지문을 완벽하게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준 구문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왜 이 페이지 접어왔냐면 이 페이지랑 여기도 보이시죠? 필기되어 있는 거 밑에 이게 이번에 10점짜리 서술형이었는데 여기 지문 보이시죠? 여기 지문 분석하고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준 이 문장을 통째로 쓰는 연습에 이게 그대로 출제됐습니다. 이 문장이 가장 어려웠던 문장. 그래서 제가 다 넘겨볼게요. 전 지문이 있어요. 이 학교 시험 범위 지문은 64개였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다 넘겨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신 노트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셨죠? 어머니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실제로 아이가 시험장 들어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문제를 착착착 풀어나가고 서술형까지 깔끔하게 풀어서 정말 만점을 받거나 또는 1등급을 받으려면 이 정도 지문 분석은 기본이에요. 근데 고등학교가 한 고등학교당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의 개수가 작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전부입니다. 수능 완성 전부 200지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일단 첫째는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공부의 기본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내신을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될지 보시면 철저한 지문 분석을 먼저 시킵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쓰고 있는 지가 필기한 책을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 학생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지문에 대해서 일주일에 몇 지문을 RUTC 노트에다가 정리할 것이냐.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만큼을 일주일에 5지문을 할지 아니면 3지문을 할지 아니면 10지문을 할지 이건 학교별 담당 선생님이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덕여고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줬거든요. 부교재를 통째로 복사해서 카피해서 줬어요. 오려서 붙이도록. 몇 개 지문을 해오게 했냐면 10개를 해오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학교마다 또는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지문 분석을 몇 개를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담당 선생님이 오늘부터 다 정해줍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건데요. 내일까지 학부모님들께서는 RUTC와 기말고사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기말고사 혼자 할 것인지 홀딩할 것인지 내일까지 정해주십시오. 저희는 전 학교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는 학교 학년이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한 명만을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홀딩할 건지 안 할 건지 RUTC에 완전히 맡길 것인지 정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담당 선생님에게 철저하게 부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RUTC 노트 정리 지문 분석하는 건 학원에 올 때마다 가지고 오느냐? 그렇습니다. 학원에 올 때마다 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는 되게 잘해왔어요. 어떤 아이는 대충 해왔어요. 어떤 아이는 5개 오라고 했는데 2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 경우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가지고 오면 아이들이 들쑥날쑥할 거예요. 담당 선생님이 저희 아시죠? 영상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한 3시간 정도 수업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노트를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 한 명당 아마 하루에 한 5명에서 15명 정도의 노트를 보실 거거든요. 그럼 그걸 본 다음에 얘가 제대로 했다, 얘를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다 알려줄 겁니다. 제가 이번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달라질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지문 분석은 학원에 올 때마다 해야 됩니다. 누가 하느냐? 학교별 담당 선생님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신을 1년 정도 하신 분들 또는 그 이상 아주 오래된 분들이 지금 내신 관리를 맡았기 때문에 학생에 대해서 일단 개별 지도, 상담, 관리, 분석 다 할 겁니다. 철저하게 해서 저한테 보고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담당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전교 1등일 수도 있고 전교 꼴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공부하는 내용이 다르고 진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내신 기간에 독해 과제를 합니다. 단어 과제를 합니다. 하지만 내신을 너무 못해요. 이런 애들은 독해 듣기 단어를 멈춰야 됩니다. 왜요? 내신만 하기에도 너무 버거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분석을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가 참고하라고 저한테 알려주실 내용이 있다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담당 선생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일단 이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죄송하지만 학교별 담당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통화하는 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맡을 학생이 너무 많고 지금 내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학부모님 한 명하고 통화를 하다가 보면 내신 대비에 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까지 나오면서 통화가 좀 길어집니다. 해서 내신 대비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담당 선생님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신 관리는 선생님들이 학교별 담당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학원에서 또 출제 예상 문제를 직접 제작합니다. 이 학교에서 이 지문에 어떤 것들이 출제될 것이냐. 자, 아까처럼 이렇게 지문을 노트에 분석을 다 했잖아요. 다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80% 이상 지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 범위에 대해서 예상 문제를 만듭니다. 예상 문제 어떻게 만드냐고요? 제가 노하우를 갖고 있거든요. 지문마다 어디가 출제될지, 문법은 어디가 출제될지, 구문은 어디가 출제될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지금 설명하려면 어머니께서 영어 강의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출제 예상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방침이 있어요. 그 방침대로 학교별 담당 선생님께서 다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 이 학년 학생 1명이에요. 근데 내신 범위가 50지문이에요. 근데 50지문에 대해서 변형 문제 만들어주냐? 만듭니다. 1명인데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정신 없으세요. 대충만 솔직히 설명드리면요. 하루에 12시간 근무해도 힘들잖아요. 12시간씩 노동한다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내신 기간에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거의 근무하십니다. 아침에 11시에 나와서 11시에 퇴근을 해도 12시간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정말 힘들어요. 거의 학원에서 살다시피. 왜냐하면 전 학교의 예상 문제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냥 간단히 그러면 RUTC는 노트 검사하고 그냥 예상 문제 만들어서 문제 제공하면 끝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 예상 문제를 제작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시험을 치게 하잖아요. 그 전에 뭐를 하죠? 공부를 시키죠. 내신 노트 완벽하게 분석하게, 지문 완벽하게 분석하게. 그럼 내신 지문을 분석하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냐? 당연히 질문합니다.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거나 영어 선생님 두 분 더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면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카페에다가 네 질문을 올려라. 철저하게 네 질문에 맞는 답변을 연구해가지고 쫙 답을 달아주겠다. 설명을 해주겠다. 네가 그 설명을 잊어버렸을 때마다 들어가서 읽을 수 있도록. 저희 학원은 그래서 거의 질문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기록이 남도록이요. 그래서 내신 지문 공부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예상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예상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학교별로 시험지를 만들어 놨겠죠. 네, 그 시험을 치는 시간만 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만약에 부교재 2단원 이번 주에 공부해와, 시험 칠 거야. 그러면 그 2단원에 대해서 단어 시험, 해석 시험, 문법 변형, 서술형, 그 시험 다 치려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까요? 한 교실에 아이들이 한 20명을 수업을 들어요. 그래머 스킬 오늘 7강이에요. 근데 20명이에요. 근데 그 20명이 학교 다 다르고 학년 다 달라요. 그러면 그 20명이 시험지 다 다르겠죠. 네. 그 내신 시험지 다 다른 시험지를 다 채점해야 됩니다. 채점만 3-4시간 걸립니다. 그걸 위해서 전 조교가 붙어서, 전 선생님들이 붙어서 채점하십니다. 내신 시험을 쳤는데 만약 우리가 딱 봤을 때 80점이다, 70점이다, 공부 안 한 것 같아. 그러면
다시 한번 재시험을 오게 해야 됩니다. 맞죠?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근데 남겨가지고 공부하는 거 한계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학원을 10시까지 운영해야 되는 게 교육청 법인데 저희 마음으로는 12시, 1시까지 남겨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불러다가 잔소리합니다. 공부 이렇게 해와야 되고 내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럼 언제까지 네가 이걸 철저하게 다 해올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까지 해오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단어가 부족해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아 그래? 그럼 너는 여기까지만 해. 너는 여기까지 해. 정확하게 상담을 해가지고 과제를 내줍니다. 그럼 그 학생이 날짜를 정해요. 학원에 오는 날 말고 다른 날로 부를 겁니다. 그럼 불러가지고 재시험을 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시험 치는데 얼마나 걸리죠? 1시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채점하는데도 30분 정도 이상 걸릴 거거든요. 그 아이가 와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관리를 받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채점 받고 그래가지고 100점이 되면 귀가하고 그거에 대한 재시험 비용은 저희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 치기 전주에 직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어머니 이쪽으로 보세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이거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직보. 직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험이 21일, 22일, 23일, 24일, 25, 26 이렇게 월화수가 시험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일요일이고요. 그러면 월화수가 시험이에요. 근데 화요일이 영어 시험이에요. 그럼 영어 시험 치기 전날 학원에 와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출제 예상 문제를 총정리하는 직보는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시험 치기 전날 말고 이 전주, 요주 아시겠죠? 1, 월, 화, 수, 목, 금, 토니까 19, 18, 17, 16, 15, 14, 13 2주에 만약에 학원을 오는 요일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온다. 이렇게 두 번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월화수잖아요. 근데 그 전주에 그래머 스킬이나 리딩 스킬 수업을 듣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당연히 내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 이틀 동안 와가지고 직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직보랑 자습이랑은 틀립니다. 직보는 수강료가 발생합니다. 네,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전주까지 그래머를 6강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전주까지 리딩 스킬을 8강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와가지고는 그래머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전 보강이라고 해서 학교별 담당 선생님 앞에, 예를 들어 제가 담당이에요. 그럼 제 앞에 앉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총 시험 범위를 총 복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물론 학생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 해결합니다. 그리고 걔가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가 만든 모든 문제 있죠. 그럼 얘가 이때까지 학원을 오면서 한 5번에서 10번 정도 내신 시험을 쳤을 거 아니에요. 그 시험 친 것 전부를 총 한번 다시 풀어보는 시간. 문제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그걸 푸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그럼 풀다 보면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죠? 한 장 풀고 우리 주면 옆에서 우리 막 채점해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얘가 막 풉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질문 해결하고 또 풉니다. 그 공부하는 시간, 그 관리하는 시간, 채점해주고 관리하고 질문받고 상담하고 아이 관찰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되면 귀가시키고, 이게 직보인데 이 직보는 수강료 발생합니다. 네, 56,250원. 다른 강좌랑 똑같습니다. 아시죠? 비결 수업만 수강료가 다르고 모든 RUTC 안에 있는 수강료는 한 회당 56,250원 똑같거든요. 공개적으로 교육청에 신고된 금액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발생해요. 잘 들어주세요. 질문 많거든요. 돈 얘기니까. 근데 월화수가 기말고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 앞에 영어 시험 전날 학원에 와가지고 마지막 다시 최종 정리를 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가 영어 시험을 친다 그러면 이때 학교 일찍 끝나죠. 다른 과목 시험 치고. 그럼 일찍 끝나면 선생님 저 2시까지 가서 공부해도 돼요? 와.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수강료 발생 안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때 들어야 되는 리딩, 이때 들어야 되는 그래머가 어떻게 밀리겠죠. 밀려가지고 이때 와서 듣고 이때 와서 듣고 이때 와서 듣고 할 겁니다. 맞죠? 수업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래서 직보의 의미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는 그냥 자수만 했다. 근데 그걸 왜 돈을 받아?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재시험을 옵니다. 재시험을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시험만 치고 가야 되는데 애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재시험을 쳤는데 또 못 쳤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게 돼요. 관리를 하게 돼요. 상담을 하게 돼요. 그런다고 해서 돈을 받지 않거든요.
나는 30분만 얘 시험만 치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3시간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수강료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강은 당연히 어머니께서 저희가 전체 내신을 하는 데 있어서 학원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시험만 치고 왔는데 자습만 하고 왔대는데 학생 얘기만 들으시면 안 돼요. 저희 그럼 막 숨 넘어가거든요. 저희 하는 걸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재시험이나 재검사, 자습 이런 건 수강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보는 정식 수업입니다. 수강료가 발생합니다. 직접 옆에서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이가 얼마만큼 학습을 하고 얼마만큼 관리되고 얼마만큼 테스트를 쳐서 완벽하게 다음 주에 있는 영어 시험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져 있느냐, 대비를 시키느냐, 그거를 그냥 아이를 끼고 붙잡고 정말 완벽하게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직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과제는 어떻게 되냐? 저희 학원에는 독해, 듣기, 단어 이렇게 3종류의 과제가 있는데요. 시험 치기 전 3주 전부터 독해, 듣기는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은 와가지고 얘기해요. 저는 독해를 그냥 10문제씩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개별로 정합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너 독해 계속 할래? 20문제씩 할래? 아니면 좀 줄여줄까? 아니면 없애줄까? 다 정합니다. 그리고 단어는 원래 원칙이 시험 치는 주까지 계속 하는 게 원칙이에요. 12월 첫째 주까지 할 거거든요. 근데 단어도 선생님 전 너무 하위권이에요. 단어 이렇게 하면서는 내신 절대 못하겠어요. 그러면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담당 선생님이 정해줍니다. 아이가 실제로 소화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아시죠? 아이들마다 학습 능력 다릅니다. 5등급에 다릅니다. 1등급의 능력 다릅니다. 1등급 어떻게 합니까? 전 과목을 완벽하게 하면서도 입시학원 다닐 거 다 다니면서도 학원 과제 다 하고 학교 과제 다 다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면 학원의 숙제도 못하고 학교 숙제도 못하고 수행평가도 못하고 그걸 보고 학습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마다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가 만약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30이다 40까지 끌어올려주는 거, 50까지 끌어올려주는 거, 그건 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100이 되게끔 해서 1등급이 되게끔 하는 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개별적으로 담당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분석해서 아이에게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정해줄 겁니다. 단 독해 과제도 멈추고 듣기도 멈추고 단어까지 다 멈췄다면 하위권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내신 성적도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신 대비 제가 사실은 10월부터 내신 선생님들 불러다가 이번엔 어떻게 가야 된다, 이번엔 반드시 아이들이 등급 한 등급 이상 올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 인생의 분당이 2005년부터 시작돼가지고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면서 해왔던 모든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지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미쳐가지고 난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요즘 학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들으셨죠? 네. 이제 수능 이번 주 목요일에 치는데 전 지난주에 강의를 끝냈거든요. 제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 고1, 고2 중학생의 내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구연아가 고3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올인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단 한 명도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와 상담과 분석을 해라. 그리고 그 아이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갖고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그 취약한 부분을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라. 그게 바로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 애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대화를 해라. 대화해가지고도 안 된다. 그럼 나한테 보내라. 절대 선생님이 봤을 때 잘 안 되고 있는 애를 그냥 집에 보내지 마라.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다니면 제대로 시켜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요즘 거의 아마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번에 내신은 제가 이렇게 갈 건데 마지막으로 오늘 11월 9일입니다. 11월 10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내신 플랜을 세우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11월 한 셋째 주 돼가지고 선생님 저 그냥 내신 혼자 할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 거기에 투자한 거 장난 아닙니다. 내일까지 말씀해 주세요. 내신을 홀딩할 학생, 내신을 홀딩해가지고 아예 기말고사 끝나고 복귀하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 강좌를 복귀할 때 그래머랑 리딩을 하다가 멈추고 다시 복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머 3강까지 했다. 리딩 4강까지 하고 일단 중단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 그 뒷부분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뒷부분이 그때 당시에 그 진행하는 단체반이 없으면 개별로 해줘야 돼요. 안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요. 그래머는 10강까지 있고요. 리딩은 8강까지 있어요. 듣다가 말았어요. 홀딩했어요. 기말고사 끝나고 복귀했어요. 그럼 얘는 뭘 들어야 될 차례냐? 너 뭐 들어야 되니? 그래머 4강부터 해야 됩니다. 리딩은 5강부터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애가 원하는 요일에 그래머 4강과 리딩 5강을 하는 단체 교실이 없다면 단체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복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체는 언제 생기냐? 저도 몰라요. 기말고사 끝나고 신규생이 들어오면서 그래머라 리딩반이 개설이 되겠죠. 그 개설된 반에 중에서 자기가 4강부터 들어야 되면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귀했을 때 개별이 안 된다는 점, 그럼 전부 개별로 해줘야 되죠. 그럼 저희가 PC가 100개가 있어도 부족하거든요. 저희 학원에 있는 개별 PC는 결석을 했을 경우에 보강을 해주기 위한 PC지, 내신을 홀딩한 아이들이 복귀했을 때 그걸 다 맞춰준다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강료를 차라리 환불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시간표 맞는 걸 오시면 되는데, 수강료를 환불 어떻게 내느냐? 교육청 법에 따른 환불 규정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수강료를 내셨는데 만약에 반 정도를 들었어요. 그러면 환불이 안 되는 게 교육청 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3분의 1 정도를 들었으면 3분의 2가 환불되고요. 3분의 1을 들었을 때는 절반이 환불되고요. 반 이상을 들었을 경우에는 환불이 안 되는 것이 교육청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청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되는 학원이기 때문에 분당 대표 영어 학원으로서 모든 교육청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해서 내신 홀딩한다는 것은 11월 10일 내일까지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거에 따른 환불은 환불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학생은 빨리 말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신 자료 준비 안 할 거거든요. 변형 문제 만들지 않을 거거든요. 내신 지문 공부 이런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학습 코치 안 할 거거든요. 내신 지문 분석해 와서 노트 가지고 왔을 때 검사하는 거 그거 안 할 거거든요. 왜야?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안 하니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기말고사 성적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학원에 올 때마다 구연아가 완전히 난리 흥분을 해가지고 내신 노트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교 1등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겠으면 나한테 찾아와 해서 지난주에 월화수목금토 다 얘기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말 안 해줬다라고 하는 학생 없을 거예요. 다 말했거든요. 학원 분위기는 지금 기말고사에 올인돼 있습니다. 물론 기말고사가 상관없는 중3 있어요. 기말고사가 상관없는 예체능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논외로하고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강좌를 집중시킵니다. 검정고시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재수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학원에서 기말고사를 안 해도 되는 아이면서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은 따로 특별 관리합니다.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까지 반드시 확정해서 저희 RUTC와 기말고사 운명을 같이 갈 것이냐, 정말 철저하게 관리받으면서 아이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영어 내신 대비 공부를 하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그 아이가 혼자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하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그 학교 전문 내신해주는 뭐 다른 학원이 있다면 갈 것이냐,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 그게 아니면 저희는 당연히 12월에 있는 기말고사까지 그 아이를 영어를 책임진다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플랜을 짜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영어에 대한 깊숙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영어 강의를 어머니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 방법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짧은 시간에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다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영어 전문가인데 데스크에서 상담을 하시는 상담 실장님들, 상담 부장님들은 사실상 영어의 전문가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영어에 대한 질문을 거기다가 하시면 올바른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따라서 RUTC의 모든 내신 대비와 학생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제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럼 구연아가 그만큼의 열정이 있느냐? 구연아가 그럼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고3들이 이미 지난주 종강 마지막 강의를 저는 했고요. 사실상 모든 입시 강사들이 수능을 치고 쉬어야 되는 이 시점에 저는 나머지 학년들을 위해서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내신에 관련된 것, 관리에 관련된 것 하실 말씀 전부 저에게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는 타당한 답변을 해드리고 또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담당한테 전달을 하고 그 학생을 제가 직접 만나서도 관리를 하고 해서 이번 기말고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성적이 오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2015년 마지막 시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